포탈 뉴스 얘기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얘기에서 네이버 뉴스의 끼워 팔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 뉴스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데, 당연히 독자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검색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 메인에서 끼워 팔기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고, 독과점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 네이버 뉴스가 지금 서비스되는 방식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오늘 현재 296개입니다. 그때 방송할 땐 292개였는데 지금 296개예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말고 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이버 뉴스와 카카오 뉴스가 그냥 절대 다수, 절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뉴스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 포털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끼워 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독과점적인 지금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MS 끼워 팔기 소송 얘기를 했었죠. MS가 자사 PC 운영체제 윈도우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를 했다라고 불공정 행위로 제소를 당했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야 뭐 1심, 2심 이렇게 나왔는데 MS가 끼워 팔기를 했다라는 건 거의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제 법원이 현재는 검찰한테다가 MS가 끼워 팔기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보다도 그런 불공정 행위, 독점적 행위를 통해서 끼친 폐해가 더 크다는 걸 니네가 입증을 해봐라 검찰 쪽이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똑같아요. 네이버도 당연히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군데서 뉴스를 모아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접근성이 아주 뉴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 등을 통해서 반응도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인터넷 신문의 가장 큰 폐악 가운데 하나인 그 광고 그런 거 안 보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뭐 장점들이 많아요. 이런 이익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이익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큰 해악이 있다, 폐해가 있다라는 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를 네이버에 끼워 팔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신문 시장을 아예 황폐화시켜 버렸다. 뭐 난 죽여버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므로 네이버의 이 끼워 팔기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광고 범벅인 사이트 언론사 페이지 안 들어가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봐요. 근데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 광고 투성이의 언론사를 만든 게 누구냐 그러면 네이버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이버 뉴스의 언론사가 기사를 송고하면서 벌어지는 사태가 뭐냐 그러면 아주 팔릴 만한 기사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지만은 그거 위주로 돌아가요. 아주 신속성이 생명이고 그래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죠. 하여튼 빨리 내보내려고 해요. 뭐 그게 완성이 됐든 안 됐든 누가 더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 이게 그냥 신문 기사를 만드는 관건이 되어 있어요. 왜? 빨리 그리고 독자의 눈을 확
작업 끌어야지 자사 사이트로 유저들을 끌어올 수 있고,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끌어온 유저들을 위해서는 좋은 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광고가 기다리고 있죠. 거의 광고 우습을 해쳐야지 기사를 볼 수 있는, 또 그 기사 하나에 광고 기사가 수십 개씩, 뭐 많은 데는 수백 개씩 달려있는 이런 지금 언론 지형을 만들어 버린 게 포털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뷰징 기사라는 거는 혹시 그 뭐 좀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실검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는 키워드 그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뭐 반일이 키워드다,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면 반일에 관련된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거죠. 비가 오는 것도 반일 때문이고, 뭐 눈이 오는 것도 반일 때문이고, 오늘 해가 뜬 것도 반일 때문이고, 반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어쨌든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도 않는 기사들이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낚시 기사, 뭐 이렇게 제목 장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 없는 속북성 기사가 아주 난립을 하게 돼요. 난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그 포털 뉴스,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포털 뉴스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그걸 네이버가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건 신문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가 어뷰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는, 그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인터넷 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사업입니다. 큐레이션은 뉴스를 이렇게 자기는 생산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뉴스를 가져와서 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기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위주로 보여주고 우리는 뭐를, 이렇게 경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 뉴스는 그 모든 경쟁 자체를 아주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오로지 그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하니까, 포털에서 끼워 팔기를 해갖고 서비스를 하니까 그냥 그 언론사 사이트들이 오로지 거기서 낚시성 기사를 만들어서 유저 트래픽만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 포털 뉴스는 그 낚시 기사를 통해서 유저를 낚아오기 위한 방식으로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들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 시장은 거의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트를 거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결국 포털 종속화가 가져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포털에 있다, 포털 뉴스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이버가 이 문제를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이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기사를 어뷰징을 신문사들이 그 우리 포털 뉴스에 기사를 송고하는데 그 어뷰징 기사만 계속 보낸다, 그래서 그걸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자기들이 시스템을 정비해 가지고 그 어뷰징을 그 막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그렇게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뷰징을 하는 그 매체사가 있으면 그것을 제재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문제의 원인에 따른 그러니까 솔루션이죠. 해결 방식이죠. 근데 네이버는 얼마나 웃기는 방식을 취하냐 그러면 야, 이게 어뷰징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들 문제야,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사들을 상대로 입점하고 말고를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 언론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자기들이 뉴스 서비스를 해요.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내 가지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하는
그게 자기들 목적인 데인데 자기들이 원인이 있으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아니고 하나의 괴뢰 조직을 만들어. 문제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는데 광고 투성이고 뭐 문제가 있고 낚시성 기사를 하고 그러면 그걸 막는 방식을 자기들이 그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자기들 솔루션 냅두고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네이버 말고 다른 그 괴뢰들을 시켜가지고 쟤들을 좀 제재를 해. 아니면 쟤들을 더 못 들어오게 막어. 이런 식으로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라는 거예요. 뭐 줄여서 재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서 문제는 자기들한테 있는 건데 자기들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자기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언론사의 문제로 호도하면서 언론사들을 우리는 제재하겠다. 아니, 제재를 당연히 하면 되죠. 자기들 알고리즘, 자기들 시스템을 정비해가지고 제재를 하면 돼요. 광고를 니네들은 오로지 지금 우리 그 낚시 기사를 통해서만 갖고 가니까 니네들은 제재.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얘들은 그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재평이라는 계류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언론사 우리는 더 이상 안 받을 거야. 엄격하게 해가지고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재평이라는 계류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광고가 많은 언론사가 문제라면은 그 광고가 많은 언론사가 그 준동을 하게 만든 거는 결국은 포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포털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광고가 문제인 언론사를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제재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재평이라는 웃기는 괴뢰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네이버 뉴스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고리즘 개나 줘버려. 그런 거 만들려면 그거 왜 만들어? 그냥 괴뢰 조직 하나 만들어. 그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식이에요. 괴뢰 조직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그 네이버 뉴스의 포털 뉴스의 문제점은 걔들한테 전담케 하는 거야. 걔들한테 전담케 하는 거야.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장치. 이게 그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그 입점할 수 있는 문을 막겠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러면 지금 어뷰징을 하는 그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매체들은 전부 다 네이버에 이미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예요. 그렇잖아요. 네이버에 제휴되어 있지 않은 언론사가 어뷰징을 할 이유가 없어. 어뷰징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어뷰징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매체사는 전부 다 이미 네이버에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야. 근데 얘들은 건들지를 못해. 왜? 지금 이너서클로 지금 자기들이 이너서클을 만들고 있어.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얘들은 안 만들어. 근데 더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 그 관리가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문을 딱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뷰징을 하지도 않는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어뷰징을 하지도 않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금 재평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이게 웃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자기들 편한 대로 지금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론사가 이 문제를 누구도 건들지 않아. 왜? 건들지 않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자기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위증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소리 날 거 없어. 적게 들어오는 게 자기들 돈벌이에 더 나아. 그러면서 이제 점차 더 포털에 종속이 되고 있죠. 종속되고 있어. 어뷰징을 하고 있는 매체는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네이버에 지금 입점이 돼 있는 매체들인데 어뷰징을 하지도 않는 그런 매체를 대상으로 그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재평의를 만들었어. 이걸 보고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넌센스, 헛소리, 넌센스, 센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도로지 이치에 상식이 없는 거지. 지금 재평의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후발 언론사들한테는 그냥 제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문을 재평의가 꽉 막고 있어. 지금 2만 4천 개요.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매체, 인터넷 언론사 수가 인터넷 신문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언론사 수가 2만 4천 개, 2만 4천 개.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게 한 800개 정도 돼요. 3, 4%? 예. 이미 들어가 있는 데만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발 주자가 들어갈 문을 아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예 검색에서 아니 나라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갖고 언론사 등록증을 신문사 등록증을 가진 데를 네이버는 니네는 언론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예 뉴스 카테고리에 넣어주지를 않아. 이건 미친 짓이니 미친 짓. 얘기가 조금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지금은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체제하에서 언론사는 자기 정식성을 갖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매체는 입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30년을 운영했던 40년을 운영했던 이런 언론사가 네이버 그 뉴스 재평의 심사를 뚫고 나가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실제로 입증을 하라 그러면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10살짜리, 11살짜리, 3살짜리 언론사주가 오로지 네이버에 들어갈 목적으로만 사이트를 운영하면 네이버에 들어가요. 30년, 40년을 운영한 언론사는 들어갈 수 없어도 못 들어갑니다. 절대. 이거 재평의 하에서는 못 들어가요. 오로지 떨어뜨리기 위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30년, 40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운영해온 언론사는 못 들어가는 반면에 10살 먹은 사주가 걔가 얼마나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럴싸하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오로지 네이버 입점을 위한 네이버가 제시한 그 규격에 맞춰서 사이트를 운영하면 들어가요. 이게 언론 시장을 죽이는 거지 뭐야. 네이버 뉴스에 없는 사이트는 언론사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만 4천 개 우리나라에 2만 4천 개 언론사가 있는데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거는 800개 정도라니까. 그러면 2만 4천 개에서 800개 빼도 2만 3천 개예요. 2만 3천 개는 네이버에 못 들어가 있는 거고 네이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뉴스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못 들어간다니까. 아니 정식으로 관공서에 신문사로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가 뉴스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네이버 뉴스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거는 네이버 뉴스와 검색 서비스 사업자로서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럼 검색 서비스 사업자를 버려야지. 근데 이걸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가 없어. 왜? 그래야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얼마나 이바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 체제하에서는 사실 이런 입점 제한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신문사가 문체부에서 이미 신문사로 등록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뉴스 카테고리에 나오는 게 그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로서 뉴스 카테고리에서 그 신문사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심하게 어뷰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예, 그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예, 알고리즘에 의하여서든 사람에 의해서든 예,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신문사로 등록된 신문사 자체를 뉴스 카테고리에 넣어주지를 않는다니까? 이건 비정상이죠. 절대 정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정상인 거 아니에요. 어뷰징은 포털이 조정하고 있고 포털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가 그 어뷰징을 하고 있어.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그 애들한테 예, 그 제재를 가도록 막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IT 업체라는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 재팽이 아니 그 언론 거기 보면 교수도 있고 그래요. 걔들은 언론학을 공부한다라는 애기들 이런 말은 한다고 전에 그 어느 분이 뭐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몰라?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시스템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괴뢰 조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걔들을 보고 지금 이 문제를 풀라고 하고 모든 책임을 네이버가 넘기고 있는데, 그 괴뢰 조직에 들어가서 그 돈 몇 푼, 코 묻은 돈 몇 푼 받으면서 네이버 뉴스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주구가 돼가지고 예, 그게 봉사를 하고 있어.